요걸 다시 얘기 한번 해볼게. 하여튼 요 내용을 좀 꼭 기억을 하는 게 좋아. 공유결합할 때 부족한 수만큼 공유를 하고 결국 그 숫자만큼 다른 애랑 결합할 수 있는 거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를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하여튼 외우고 있는 게 좋아. 그래서 딱 주기율표 니네 그냥 채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두는 게 좋은데, 간단하게 조그맣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일족 원소가 있었어. 그지? 그러면 이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원자번호 20번까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라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공유결합만 살펴볼 거니까 얘야, 얘. 수소. 1족에서는 비금속이 얘밖에 없어. 그 다음에 2족은 물론 여기 이제 베릴륨이라는 애가 예외적으로 금속이지만 공유결합을 하는 애긴 한데 이거는 뭐 고1 때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얘는 패스하도록 하고 13족도 없고요. 그래서 쭉 가서 어디 가냐면 이제 14족 가는 거야. 14족. 15족, 16족, 17족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는 이제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르.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규소, 인, 황, 염소 뭐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원자번호 20번까지만 놓으면 뭐 얘는 이제 예외니까 빼고 얘랑 얘네들 사이에 서로 결합하는 게 이제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8쪽은 어차피 아무런 결합도 하지 않고요. 그치? 그러면은 아까 이제 수소 자, 1번이었다. 전자가 하나였어. 그지?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수소가 또 다른 수소랑 결합한다면 서로 하나씩 부족하니까 하나씩 내놔서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한다 이거지. 그죠? 그럼 그때 그 전자를 하나씩 내놔서 그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되거든.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유 전자쌍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산소 해볼게요. 산소. 질소부터 해볼까? 뭐 질소 해도 되고 뭐 탄소로 합시다.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자, 탄소는 6번이었어. 6번.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총 6개가 이렇게 있는 애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얘는 4개가 부족하니까 지가 갖고 있는 4개를 다 다른 애랑 공유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얘네를 각각 자, 얘가 만약에 수소랑 결합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전자 하나를 수소한테 공유시켜주면 수소도 지가 갖고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이제 내놔서 서로 공유를 하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수소 입장에서 이제 공유 결합을 했으니까 안정해졌지만 아직도 탄소는 3개가 부족하거든. 이거는 이제 내 거가 된 셈이라고 치자 그랬죠. 그러면 이제 탄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게 된 거 아직도 3개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이제 요 3개를 다른 애랑 또 결합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만약에 수소랑만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수소 몇 개랑 결합해야 되냐면 4개의 수소랑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야지만 요 탄소도 이제 어떻게 돼? 4개의 수소랑 결합했더니 이제 탄소도 8개를 갖게 되는 거지. 안정해진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결합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안 하는 거. 질소? 질소. 자, 예를 들어 질소는 이제 탄소 다음이니까 7개를 갖고 있는 애야. 그러면 이제 요렇게 여기 2개가 있고 요렇게 이제 5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3개가 부족하니까 이 5개 중에 3개만 쓰는 거야. 3개만. 공유결합에 3개만 쓰는 것이. 그럼 얘도 만약에 수소랑 결합한다 라고 하면은 수소 3개랑 이렇게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야. 수소 3개랑. 이렇게 수소 3개랑 결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전자가 남아있긴 하지만 수소 3마리랑 결합하면 이 질소도 제일 바깥쪽에 8개를 갖는 셈이 되니까 안정해졌거든? 그럼 여기 전자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결합을 안 해요. 자, 그럼 어쨌든 요거는 이제 서로 공유해서 쌍을 이뤘으니까 이제 공유 전자 쌍인 건데 얘는 어떠냐 말이지, 얘는
공유결합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냥 짝을 이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유결합과는 상관없잖아.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랍니다. 그죠? 비공유. 자, 그러면 봐라. 이 수소 두 개가 결합한 놈은 공유전자쌍을 하나를 갖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탄소가 수소 4개랑 결합했을 때는 공유전자쌍이 4개가 있는 거야. 그 주변에. 자, 참고로 수소를 제외한 얘나 얘는 이렇게 가운데, 원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애를 중심원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탄소가 중심원자거든. 그러면 중심원자 탄소 주변에는 4개의 공유전자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결합했어. 그럼 중심에 있는 애가 질소지. 그러니까 중심원자 질소 주변에는 공유전자쌍이 3개 또는 3쌍이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1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각각 결합할 수 있지만 한 놈한테 몰빵할 수도 있다 그랬지. 일단 하나 더 그려볼게. 자, 그럼 이제 산소가 있어. 산소는 뭐 질소보다 또 이제 하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6개를 갖고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공유결합 하려고 하면 이 2개만 쓰면 되는 거야. 2개가 부족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그 2개를 각각 수소랑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소 2마리랑 이렇게 결합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얘도 8개를 갖게 되면서 안정해지니까 얘네들은 공유결합 쓰지 않는 거지. 그냥 냅두는 거야. 그러면 얘는 중심원자가 산소가 되는 거고 얘 주변에는 공유전자쌍이 2쌍, 비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산소가 꼭 이렇게 수소랑만 결합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한 놈한테 몰빵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가 이렇게 이제 6개를 갖고 있는데 바깥에 또 다른 산소를 하나 만난 거지. 또 다른 산소를 여기에 또 다른 산소를 이렇게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6개거든? 이렇게 6개. 그러면 얘도 2개가 부족하고 얘도 2개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냥 그 2개를 서로 다 공유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산소는 이쪽으로 자기 거 2개를 이렇게 공유해주고 이쪽 산소도 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2개를 이렇게 공유해서 요 4개를 공유하게 되면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여기 하나 들들였네. 4개에다가 4개니까 8개가 되고 이 산소 입장에서도 4개에 4개니까 8개를 갖게 돼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요 가운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야? 공유전자쌍인 거지. 근데 이때는 이제 2개가 결합했으니까 중심원자라는 말은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결합하지 않아. 자, 질소도 한 번 더 해볼게. 질소 7번인데, 그죠? 자, 요렇게. 자, 이렇게 5개가 있는 애고, 이쪽에 있는 질소도 이렇게 5개를 갖고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도 3개가 부족하고 얘도 3개가 부족한데, 5개 있으니까 서로 3개씩 공유해주는 거야, 이렇게. 서로 3개씩. 그럼 이쪽은 이제 얘가 지 거 3개 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지 거 3개를 이쪽에다 이렇게 내놓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서로 이제 공유해서 결합하면은, 물론 공유되어 있는 게 6개이긴 하지만, 얘 입장에서도 2개, 6개, 8개를 가진 셈이 되고, 얘 입장에서도 2개, 6개에서 8개를 가진 셈이 되니까 안정해진 거야.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얘도 안정해졌으니까 여기 전자들이 있지만, 더 이상 다른 원자랑 결합을 안 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렸다만 이렇게 원자들이 뭐 2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가 결합할 수도 있다만 결합해서 안정해지면 뭐 얘처럼 비공유전자쌍이란 전자가 남아도 더 이상 다른 원자랑 결합하지 않으니까 이온 결합과 달리 얘네들은 이렇게 원자 몇 개가 결합해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또 큰 입자를 만든 거지. 이게 바로 뭐야? 분자입니다. 분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을 하잖아? 이게 원자들이 2개 혹은 여러 개가 결합한 또 다른 어떤 독립적인 입자를 만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공유결합하면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온 결합한 애들은 양이온, 음이온이 계속 무수히 결합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결정, 고체 결정이 된다고 했지만 공유결합은 분자는 만들지만 꼭 그게 고체라고 할 수는 없어. 그죠? 그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 중에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아무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분자들을 원소기호와 숫자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 있어.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자식이라는 거야. 분자식. 자, 그럼 똑같아. 이 녀석이 분자식. 수소 두 개가 결합했잖아? 원소기호 씁니다. 이렇게. 수소가, 그 다음에 그 개수를 아래 첨자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H2라는 분자인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자, 중심원자가 있는 애들은 중심원자의 원소기호 먼저 써. 그리고 그 주변에 결합한 원소기호 써.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래 첨자에다가는 얘네들의 개수 써주면 되는 거지. 이 경우에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결합했으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1은 생략. 그럼 이제 이 분자는 CH4라고 쓰는 거지. 이름은 이제 우리가 메테인이라고 부르죠. 메테인. 얘는 그냥 수소 분자인 거지. 수소. 이렇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가운데 질소가 있고 수소가 결합했어. 그 주변에. 얘 하나에 얘 3개가 결합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 잘 알고 있는 NH3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라는 분자예요.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원자가 3개 이상이면 무조건 중심 원자가 있는 거거든. O가 중심이죠. 그러면 원래 O 쓰고 H 쓴 다음에 O 하나에 H 이렇게 써야 되거든 원래. 근데 얘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안 쓰지. 우리가 뭐라고 써? 예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뭐 예외야. 만약에 여기 산소가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 2개랑 결합하잖아? 그럼 그때는 이런 형태로 써줘야 돼. 근데 수소랑 결합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이게 우리가 아는 물 분자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산소끼리 2개 결합했으니까 O2 이렇게 돼. 질소끼리 2개 결합했으니까 N2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 노란색으로 쓴 게 각각 이 원자들이 서로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분자들의 분자식이다 이거지. 이온 결합한 애들은 화학식, 공유 결합하는 애들은 분자식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고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건 똑같다 이거야.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건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공유 결합도 종류가 있단 말이야. 자, 단일 결합이라는 게 있고요. 이중 결합이라는 게 있고 삼중 결합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어떤 차이냐? 봐봐.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는 겁니다. 원자하고 원자 사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페이지로 니네 아마 한 장 넘겨주시면 될 겁니다. 넘겨주시면 될 거야. 자, 잘 봐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해봐. 원자와 원자 사이를 보는 거거든.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한 쌍이 존재해.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단일 결합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한 쌍이 존재하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이 단일 결합이니 이중 결합이니 삼중 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를 얘기하거든. 자,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에는 공유 결합이 한 쌍 있지. 단일 결합이다. 얘랑 얘 사이에는 단일 결합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 사이에도 보면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지. 얘와 얘 사이도 단일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얘와 얘 사이도 단일 결합. 얘와 얘 사이 단일 결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그 분자, 소위 말하는 분자들이 다 단일 결합으로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자, 얘를 보면 어때? 그러니까 여기는 단일 결합인가 지금? 근데 지금 얘를 보면 어떠니?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 있어? 2쌍이 있지? 그러면 그걸 이중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공유전자쌍 2쌍.
원자와 원자 사이를 보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얘 이중결합이겠죠. 자, 얘는 지금 어때? 질소와 질소 사이 공유전자쌍이 3쌍이 존재하지? 삼중결합이라 하는 겁니다. 삼중결합. 그래서 삼중결합은 공유전자쌍. 그럼 이게 왜 원자와 원자 사이냐면 지금은 얘네들만 그려놔서 그런데 자, 예를 들자면 이거야. 요거 이제 뭐 다 알 거니까 지울게. 예를 들어서 탄소가 말이야. 꼭 수소 4개랑만 결합한다는 법은 없을 거란 말이지. 예를 들자면은 탄소가 이렇게 있는데, 응? 4개가 이렇게 있는 애잖아? 근데 예를 들어 요쪽 하나는 수소랑 공유결합을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서로 하나씩 공유를 했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얘는 탄소는 3개가 부족하잖아. 그럼 이 남은 3개를 아까처럼 다 수소랑 결합할 수도 있지만, 이 3개를 다른 놈이랑 결합할 수도 있다니까? 만약에 이쪽에 질소가 있는 거야, 질소가. 예를 들어서. 질소 2개고, 여기 5개가 있는 애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 입장에서 3개 부족하고, 탄소도 아직 3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3개씩을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탄소가 지가 갖고 있는 남은 3개를 이렇게 이제 공유하자 내놓는 거야. 그러면 질소도, 땡큐. 나도 3개, 딱 공유. 그러면은 탄소 입장에서는 얘랑 공유해서 여기 2개. 얘랑 공유해서 여기 6개가 되니까 8개 가진 셈이 되는 거고, 이쪽 질소도 이제 8개 가진 셈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 요 탄소와 수소 사이에는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으니까 요건 단일 결합인 거라고요. 근데 탄소와 질소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3쌍이 있지. 요거는 삼중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얘기할 때 단일이냐, 이중이냐, 삼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우리 아까 이 분자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들은 처음에 그린 거는 전부 단일 결합만 돼 있는 경우, 전부 이중과 삼중으로만 돼 있는 경우만 얘기했다만 이렇게 분자 안에서도 한쪽은 단일이고 한쪽은 삼중이고 이럴 수 있다 이 얘기지.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공유결합을 할 때 이거 일일이 그리기가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안에 있는 전자까지 굳이 그려야 되냐? 어차피 얘는 공유결합에 쓰먹지도 않는 앤데, 그지? 그러니까 게다가 또 이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이제 공유결합에 쓰이는 건데 이걸 일일이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자, 요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거든. 자, 말 그대로 야, 어차피 원자과 전자라는 애들만 공유결합에 써먹는 거니까 원자과 전자만 점 찍어서 나타내주면 안 되겠냐 이거지. 자, 봐봐. 그러면 수소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려야 되잖아. 불편하니까 야, 얘 원자과 전자 하나지 않냐? 그냥 그거 점 찍어서 자, 수소라는 원소기호 쓰고 그 옆에다 점 그냥 하나 찍자. 원자과 전자 수를 의미하는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야. 자, 탄소는 6번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리려고 그러면은 이거 다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2개 그리고 바깥에 4개 그려. 자, 그런데 어차피 공유결합은 이 4개만 써먹으니까 다 그릴 필요 없지 않냐? 그럼 얘도 원소기호 쓰고 원소기호 옆에다가 원자과 전자를 점 찍어서 그냥 그 개수만큼 표시해주자 이거지. 단 물론 이제 조건 규칙이 있지. 원자과 전자 이 점 찍을 때는 일단 홀전자가 많아지게끔 점을 찍어라 이런 게 있긴 하다만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질소 자. 7개야. 그럼 여기 또 안에 2개가 있고 얘는 밖에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럼 이 5개만 점을 찍자 이거지. 그러면 원소기호 N이라고 쓰고 하나, 둘, 셋, 자, 네. 일단 4개까지는 다 하나씩만 찍어줘야 돼. 동서남북 방향으로. 그래서 4개가 넘어가면 이제 나머지 옆에다가 점 하나 이렇게 더 찍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만 쓰자 이거지. 그죠? 산소도 마찬가지인 거야, 산소. 응? 산소.
8개.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어차피 공유결합에 써먹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얘도 산소 옆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주자 이거지. 요렇게 나타내는 걸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그래. 그러면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아까 썼다 지웠던 분자를 표현해 볼게. 자, 수소 2개가 서로 결합한다? 하나 공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아까 우리 H2라고 썼던 거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탄소가 원자과 전자액이 4개 아니니? 근데 그게 수소 4개랑 결합한다? 이렇게. 서로 수소랑 하나씩 공유해서 결합하니까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아까 실제로 그 전자 껍질 그려가지고 그렸던 걸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줘. 그럼 얘 마찬가지로 분자식은 아까 썼던 데 C 하나, H 4개, CH4 이렇게 써요. 질소. 아까 질소. 한놈, 두식이, 석상, 너구리, 오징어 이렇게 5개가 있었잖아. 얘가 만약에 수소랑 결합하면 수소 3개랑 이렇게, 그지?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만 점 찍어서 표시해 주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하는 거지. NH3. 그죠? 이렇게. 뭐 더 있겠지. 더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거. 우리 지금 책에서는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는 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이것도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요. 루이스 구조식. 자, 루이스 구조식. 그냥 공유결합 했을 때 요거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랬지. 공유전자쌍 한 쌍을 그냥 선 하나로 그어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걸로 나타낸다 그러면 H와 H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한 쌍 이렇게. 자, 요 녀석을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탄소 주변에 하나, 둘, 셋, 선 4개 긋고 요렇게. 자, 만약에 얘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루이스 구조식 그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잖아. 그거는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낼 때는. 그러면 아까 이거 지울게. 이쪽에다 그랬던 그 산소끼리 결합하는 거, 야 봐봐. 우리가 산소끼리 결합하는 거, 자 서로 2개씩 내놔서 이렇게 공유한다 그랬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게 O2였잖아.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산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2쌍이잖아. 선 2개. 그러니까 구조식으로 나타낼 때 단일 결합은 선 하나 그으면 되고요. 이중 결합은 선 2개 그어주면 되고요. 삼중 결합은 선 3개 그려주면 돼. 사실 이 전자점식이나 구조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니네 고1 학교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내신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을 거지만, 그지? 근데 어차피 이거 계속 써먹을 거니까 알아두면 좋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질소 같은 경우에 자 서로 3개씩 이렇게 전자를 내놔서 공유한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분자식 쓰면 이제 N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질소와 질소 사이에 선 3개. 그리고 내가 비공유 전자쌍은 표시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더 어렵게 가잖아. 얘만 주어져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자가 총 각 원자 기준으로 수소 제곱이 8개가 돼야 되니까 얘 주변에 선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얘는 선 2개밖에 없으면 2쌍이 비공유 전자쌍이구나 이렇게 또 찾을 수도 있어야 돼.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이렇게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 있다. 전자점식이라는 게 뭔지 구조식이라는 게 뭔지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옆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온결합, 공유결합 뭐 이 2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 우리가 배운 이온결합하고 이 공유결합을 정리를 해보자. 성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종현이하고 인혁이는 지난주에 이온결합 했으니까 자, 이온결합하면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이온 결합 물질이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거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은 공유결합 물질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보통은 그래서 분자가 만들어진다. 근데 꼭 분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 분자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 내가 지금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방금 전에 지웠던 애들은 몇 개의 원자가 공유결합해서 단독으로 분자라는 게 만들어진 거잖아. 공유결합하면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몇 개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냥 같은 원자끼리 막 이온결합처럼 계속 공유결합하는 거야. 같은 예를 들어 탄소다 그럼 탄소끼리 계속 공유결합해서 하나의 고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거는 이제 원자 결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단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공유결합 물질이다 그럼 이제 얘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하면 이제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성질 비교하는 거야. 성질. 자 내가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다고? 상온에서 무조건 뭐라 그랬어? 양이온, 음이온 딱 두 개 결합하고 끝이 아니라 이게 계속 무수히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결합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결합하기 때문에 항상 상온에서 이렇게 고체 상태라 그랬지. 상온에서 고체야, 고체. 상온에서. 반면에 자 공유결합해서 만들어니까 분자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자. 자 원자결정이라는 애는 무조건 고체야. 자 원자결정이라는 애는 무조건 고체다. 니네 대표적인 원자결정이 니네 지금 다 갖고 있어. 갖고 있잖아 여기. 흑연, 샤프심 연필에 쓰이는 흑연 있지, 흑연. 대표적인 애들이 흑연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이제 귀금속이지,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원자. 얘네 생각하면 얘네 고체예요. 그런데 자 대부분 지칭하는 게 이제 얘라고 해요.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상온에서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고 이렇더라 이거지. 이온결합한 애들은 무조건 고체인데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은 고체인 애도 있고 액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해봐. 분자인데 고체인 애들 우리가 분자결정이라 부른다. 자 교재 없는 거는 좀 니네가 추가로 좀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순서. 자 만약에 얘네가 이제 고체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네가 물에 잘 녹느냐? 물에 대한 용해성. 자 이온결합 물질들은 대체로 잘 녹습니다. 혹은 대부분 잘 녹아. 자 그런데 안 녹는 애도 있다는 얘기야.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하지 않았나? 어떤 애들? 우리가 앙금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물에 안 녹는 애들이지. 앙금,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앙금이라는 애들이 이온결합 물질이거든? 그 앙금을 제외하고는 다 잘 녹아. 근데 대표적인 거 얘기해 줄게. 이온결합 물질이면서 고체, 소금 생각하시면 쉬울 거야. 소금 물에 잘 녹죠? 근데 그 앙금이라고 하는 애는 물에 안 녹는다. 그거 빼고는 잘 녹고요. 반면에 공유결합 물질은 있지. 얘네들은 잘 녹는 것도 있고요. 잘 녹지 않는 것도 있어. 요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분자도 이게 극성을 띠느냐 극성을 띠지 않느냐가 좀 나뉘어지거든. 그래서 분자 중에서 극성을 띠는 애들은 좀 잘 녹아. 근데 분자 중에서 극성을 띠지 않는 애들은 잘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니네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거야. 이 물이라고 하는 애가 분자로 이루어진 애잖아. 물 분자가 극성을 띈다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야. 물이 극성을 띠기 때문에 분자 중에 극성 분자 물에 잘 녹는 겁니다. 근데 분자로 이루어진 애인데 걔가 극성을 띠지 않는 애는 물에 안 녹는 거야. 니네 기름이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기름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걔는 무극성이어서 물에 안 녹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전기가 통하느냐, 전기 전도성. 자, 이거 고체일 때는 자, 양이온, 음이온이 결합한 거지만 얘네들이 워낙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일 때는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일 때도 고체일 때는 전기 통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에 녹인 걸 수용액이라고 하거든. 자, 얘네들이 이제 대체로 잘 녹는 애들 물에 녹이잖아.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서로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로 분리가 됐어. 그럼 얘가 플러스 띄는 애니까 움직일 수 있고 마이너스 띄는 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을 내가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어도 얘네들은 또 통하지 않아. 통하지 않아요. 알겠니? 통하지 않습니다. 분자 상태로 그냥 물에 녹아, 이 분자가 뭐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온이 아니어서 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이렇게 이제 물에다가 내가 이온 결합 물질을 녹이면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전극을 꼽아가지고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 마이너스고 연결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동하고 음이온은 플러스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니까 전기가 통한단 말이야. 그런데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이 물에 잘 녹는 애가 있어. 물에 녹였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연결해도 걔네들은 그냥 분자 상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자는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물에 녹여도 전기 안 통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우리 물에 녹인 건 수용액이라고 그러고 이 고체를 내가 가열해서 녹인 건 용융이라고 하거든. 용융? 그러니까 혹은 그냥 액체. 자, 이온 결합 물질은 또 가열해서 녹여도 양이온, 음이온이 서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때도 전기가 통해요. 근데 나중에 요거는 학교 시험에서 무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지만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일 땐 통한다. 자, 그런데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고체일 때도 안 통해, 수용액일 때도 안 통해. 설사 그 고체를 녹여서 내가 액체로 만들어도 전기 안 통한다 이거지. 알겠니? 전기 안 통한다. 자, 그 다음에 방금 고체를 녹여서 액체, 용융, 우리 녹는 점이라고 하지. 내가 그 고체를 만약에 녹여서 액체로 만들고 싶어. 녹는 점, 끓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 야, 내가 얘를 녹이려면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정전기적 인력에서 굉장히 세게 잡아당기다 보니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체로 어떤 높은 편이다. 그런데 자, 공유결합 물질은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되게 높아. 근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 분자로 이루어진 애들 지칭한다 그랬잖아.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고체인 애야. 얘는 야 봐봐. 우리 얼음 생각하면 쉽지. 물 분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얼음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얼음을 녹인다는 거는 이 원자를 떼어내는 게 아니라 이 분자들 사이 여기를 떼어내는 거거든. 이건 되게 쉬워. 원자들끼리 얘도 따지면 사실 원자들끼리 잡아당기고 있는 셈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녹이려면 원자들을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분자로 이루어진 어떤 고체를 녹인다라고 하면 얘는 분자를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원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게 분자들 사이에 잡아당기는 것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얘는 낮은 편이다 이거지. 누구 제외하고? 얘 제외하고. 왜냐면 원자 결정은 수많은 원자들이 계속 원자들끼리 공유결합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녹이려면 원자를 떼어내야 되거든. 이거는 되게 높아, 이거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얘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낮은 편.
이온 결합 물질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외력이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은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잖아. 힘을 가하면 예를 들어 여기다 힘을 주면은 이게 한 칸 밀려. 그러면 뿔, 뿔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뿔, 마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서로 지들끼리 밀어내 버리니까 그냥 부스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진다. 근데 그거는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도 비슷하다. 물론 이제 얘는 굉장히 단단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얘를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고체인 애들에게 힘을 가하면 얘도 쉽게 부스러지는. 흑연 같은 거 생각하면 좀 쉽겠다. 흑연은 힘을 가하면 부스러져서 종이에 묻어나니까 우리가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꼭 나오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오긴 하지만,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특징 얘기해봤고,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이용되느냐? 어디에 이용되느냐? 거기 보면 화학 결합 물질의 이용, 그래서 나와 있지. 그지? 자, 화학 결합 물질의 이용. 자, 첫 번째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온 결합 물질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경우 뭐가 있느냐? 어떤 애들이 이용하느냐? 자,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잖아. 지금 겨울이잖아, 그지? 점점점 겨울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뭐 11월 달을 본격적인 겨울이라 하긴 좀 어렵지만 12월, 1월, 2월 되면 눈 내리죠. 니네 눈 내리면은 사용되는 게 뭐야? 제설제라는 걸 도로에 다니면서 뿌리잖아. 그치? 그 제설제의 주성분이 뭐냐면 염화칼슘이라는 거야. 염화칼슘. 니네 문제에서는 아마 이제 이런 식의 화학식만 나오거든? 그럼 이 앞에 칼슘이 금속 원소다. 그럼 이거 무조건 이온 결합 물질인 거야.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그 눈 녹이는 거, 쌓여있는 눈 녹이는데 이용이 좀 되죠. 그지? 그리고 이 염화칼슘이 제설제에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수분을 흡수하거든, 수분. 그래서 습기 제거제 같은 데도 이용할 수 있어. 거기 나와 있지? 뭐 습기 제거제 같은 데 이용될 수 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니네 그 비누 있지, 비누. 우리가 이제 비누. 니네 그 중3 때 배웠던 산과 염기에서 염기는 다 뭐야?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다 뭐야? 산과 염기를 중3 때 배워요? 니네 안 배웠니? 교과서에 없던데. 교과서에 없다고? 네, 배우면 좋다고. 아, 교육과정이 내가 바뀐 거 착각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산과 염기라는 걸 이제 배우거든? 아마 이거 통과 2학기 때 배울 거야. 거기 보면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라는 애가 있어. 걔네들이 비누에 주로 쓰이거든, 비누? 수산화 나트륨. 미안해. 나 옛날 교과과정만 지금 생각했나 보다. 니네 교육과정 바뀐 걸 내가 생각을 못 했네. 그러니까, 니네 말고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중3 때는 산과 염기를 배웠거든. 근데 자꾸 내가 그거 생각을 해갖고 그런가 보다.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 요건 이제 나중에 배우자 염기라고도 하거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 비누에 쓰이면 이렇게 비누 칠했을 때 미끌미끌한 게 바로 얘가 단백질을 녹여서 이게 미끌미끌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때 있잖아, 때 이렇게 제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또 별개로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하는 성질도 있긴 합니다. 그죠? 하얀색 가루인데 먹으면 죽고. 아직 극소량이 이제 비누에 들어있지. 비누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니네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지? 베이킹 파우더. 빵 만들 때 빵 이렇게 반죽을 만들고 거기다 베이킹 파우더라는 성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븐에 구워. 그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 그 바로 베이킹 파우더 안에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오븐에다 넣고 구우면 요 녀석이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알다시피 음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소금, 조미료, 걔도 이온결합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금속원소가 이렇게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닷물 같은 데도 들어있죠. 그래서 조미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제설제도 있지만 그냥 천연 제설제. 그러니까 만약 염화칼슘이 없으면 눈 왔을 때 소금 뿌려도 돼요. 그러면 또 눈 녹이는데 이용할 수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가 좀 더 낫기는 한데, 그지? 얘가 이제 워낙 가격이 싸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얘가 많이 이용이 된다만,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이온 결합 물질들이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하고 천연 제설제가 지금 얘기한 얘 생각하면 염화나트륨이거든, 요거. 근데 걔네들 비교한 게 나와 있지? 자, 염화칼슘은 값이 싸고 제설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더라. 반면에 아스팔트가 손상되고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철을 부식을 촉진시키는 또 그런 단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의 영향, 생태계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자, 천연제설제, 바닷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 염화나트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환경오염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 염화칼슘하고 비슷한 성능을 나타내주고, 근데 이제 단점이라면 아직까지는 얘에 비해서는 얘가 좀 이 천연제설제로 쓰이는 이 성분, 얘가 좀 더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만 그것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공유결합물질. 이건 뭐 너무 많아서, 그지? 자, 대표적인 공유결합물질 물 있잖아, 물. 자, 니네 물은 어때? 우리 사람과 같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이지? 사람이 밥은 안 먹어도 물은 꼭 먹어야 되거든? 니네 왜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단식 투쟁하는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먹어요. 반드시 필수적이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생태계, 나아가서 우리 지구, 어떤 필수적인 성분인 거. 자, 그 다음에, 얘 봐봐. 포도당. 자, 얘 C6H12O6이라고 분자식을 쓰는 포도당이라는 애가 있어. 그치? 자, 이 포도당 뭐냐면 식물이 광합성이라는 걸 해서 만드는 성분이지? 포도당. 그치?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지는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나 여타 다른 동물들은 포도당을 못 만들지. 그러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식물을 내가 먹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얻든지, 아니면 그럼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걔네 풀 뜯어 먹잖아. 그럼 그 식물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지들이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만드는 거지.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초식동물들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물질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이거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메테인이라는 거 아까. 그지? 자, 이거 우리 가정에서 왜 음식할 때 뭐 이렇게 가스 불 켜지. 요즘 뭐 전기 인덕션도 많다만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지. 그래서 이 메테인이라는 애를 태워서, 그지? 태워서 그때 나오는 열 에너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난방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우리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거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먹어야 그게 내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뭐 머리카락이 되고 내가 키가 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물질도 결국 공유결합 물질이다 이거야.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물 다음으로 어떤 필수적인, 그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원소로 따지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와 같은 원소들이 서로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고 어떤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체들이 또 그 단백질을 가지고 또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데 사용이 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니네 그렇게 따지면 다음 시간에 이거 다, 이제 봐봐. 우리 지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핵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다 근육결합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핵산. 니네 나중에 배울 텐데 뭐 DNA, 뭐 우리 뭐 RNA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니네 알다시피 바로 이 DNA 또는 RNA라는 거 안에 우리가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니네 배웠잖아 그거는. 부모님한테 DNA 물려받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유전 정보를 그지? 저장하고 있거나 혹은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핵산이라 하는데 이 핵산도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더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그지?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들이 대표적으로. 근데 사실은 너무 많지. 여기 뭐 일일이 쓰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거. 자, 생각해봐. 니네가 지금 사용하는 이 책상. 이 책상판, 나무.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지? 공유결합.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선생님 손에 뭐 들고 있어? 분필 들고 있지? 니네 이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혹은 학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분필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거든? 그거 이온결합 물질이야. 여기다 쓸까? 분필. 탄산칼슘이라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사실 굉장히 많다. 그거 한번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되긴 하죠. 이런 플라스틱들 다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언급된 거 말고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 이온 결합 물질들, 공유결합 물질 되게 많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결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뒤에 넘기면 개념 확인 문제가 한 25문제 정도 나올 텐데 요거 당연히 숙제로 좀 할 거고요. 그거 말고 오늘 프린트를 하나 좀 더 줄 거야, 워크북을.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아마 내가 워크북 준 거 보면 알겠지만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좀 여러 번 반복될 수는 있는데 그냥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좀 풀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